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Since we have looked over the various idioms and phrasal verbs that are requisite for reading the news, why not? We just get down to the news right now. 자, 그러면 기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들어가기 미리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문법은 좀 쉬겠습니다. 이게 뭐 몇 분 한 40분에 끝났든 45분에 끝났든 제가 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4페이지가 되는 거죠. 요 화면 크기 4페이지 이상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제가 그 528 얘기를 하도 말아요. 열받아가지고 528 폭동을 갖다가 뭐 이게 대해서 뭐 말하지 말라고 528 특별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법을 갖다가 이게 참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법을 갖다가 만든 것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바람에 그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좀 1시간 몇 분짜리고 1시간 넘거든요. 1시간 한 5분짜리 되나 모르겠는데 그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 입법을 갖다가 민주주의 국회라고 하는 부정선거로 들어간 이 짝자들이 법으로 만든 그 사태에 대해서 참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을 좀 길게 하다 보니까 늘었겠네. 1시간 좀 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뭐 이제 그 보답을 하는 의미에서 문법은 쉬고 좀 이번 영상의 길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이 기사 4페이지하고 조금 더 되는 이 기사만 보고 보도록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그러면 기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스크바가 굉장히 피해를 입었다는 거죠. 뭐 부상을 입은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모스크바가 러시아의 수도가 아닌 이 순양함을 말합니다. 공격을 받아서 커다란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가라앉았죠. 퐁당 빠졌죠. 그죠? Russian warship has sunk. 어떤 러시아의 전함이 가라앉았습니다. Ukraine claims it struck it. 우크라이나의 주장으로는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그걸 갖다가 타격했다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It is the biggest naval loss since the Second World War. 더니까 이 더는 누구의 덕이겠습니까? 물론 최상급의 덕이기도 하겠지만 이거는 러시아이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이번에 가라앉은 이 사건은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의 가장 커다란 해군의 손실입니다. 이 배죠. 그죠? 뭐 이런 미사일도 이렇게 막 있고 하는데 뭐 쓸모없게 되지 써보지도 못하고 뭐. 3 years ago, the Economist defense correspondent was sailing back to the Odessa under 오데사 여기 오데사죠. 우크라이나고 이 크림반도고 이 오데사죠. 오데사 오늘 hetman 샤하이다치니 hetman 샤하이다치니 then the flagship of Ukraine's navy. 3년 전에 The Economist의 국방 기자가 오데사로 다시 이제 배를 타고 세일링백이니까 배를 타고서 다시 오데사로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오데사로 이쪽이 그죠? 오데사니까 어디에서요? 뭘 타고서 hetman 사하이다친이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서 오데사로 되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3년에 이코노미스트의 국방기자가 이 hetman 사하이다친이는 당시의 우크라이나 해군의 기함이었다는 기함. 그러니까 기함 최고 높은 배죠. 그러니까 최고 높은 사람이 타는 배죠. 그죠? 깃발 꽂는 그러니까 그 해군에서 최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타는 배를 기함이라 그러거든요. 그 기함이었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네비에. 일단 hetman 사하이다치니. 플래그십 모델을 혹시 기함 모델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현대자동차의 기함 모델은 뭡니까? 네? 지금은 그랜저죠, 그죠? 그랜저.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로 이제 그 고급차 모델로 바뀐 그 제네시스의 고급 모델은 이제 뭐 G90, 이제 G90, G9이죠. G9이. 그러니까 flagship model of Hyundai Motors is a Grandeur. Okay? And that of a Genesis is a G90, as you well know. 그러니까 기아 자동차의 그 기함 모델은 뭐죠?
아씨, 까먹었다. 하여튼, 구자 들어가는 건데. 그냥 기함이란 건 최고 높은, 제일 비싼 모델이죠. 근데 여기서는 기함은 계급장이 제일 높은 해군, 제일 높은 사람이 타는 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깃발함이라는 거. 그래서, 그랬고, 이제, a plaque in its water honors the former captains. It is, plaque라는 것은 뭡니까? plaque, 그 플라그를, 그죠? 이게, 뭐죠? 집 가가지고 이제 스케일링 할 때 떨어뜨리는 게 플래크거든요. 이게 플라그를 갖다 떨어뜨리죠. 그 플래크. 그리고 또 계급장이 이제 딱딱한 노쇠 같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딱딱한 쇠 붙이 그것도 플래크라고 합니다. 요 쇠 붙이로 된 계급장은 장교들만 달죠. 그죠? 장교를 갖다가 플래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의 그 장교실에 있는 그 어떤 한 명의 그 장교가 그 자신의 전 선장들을 기념을 했습니다. 자신의 전 선장들을 무엇의 선장이냐고요? 우크라이나 해군의 기함의 전 선장들, 선장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 선장들을 갖다가 그 선장들을 갖다가 기념을 했다는 거죠. 어디 장교실에 있는 어떤 한 명의 그 장교가 Two names were scratched out. They had defected to Russia when it seized the Crimea in 2014. 근데 두 명의 이름이 러시아 해군 기함의 선장, 과거의 선장 이름이 선장들이 쫙 있었겠죠. 선장 이름이 새겨졌는데, 근데 두 명의 이름이 스크래치다. 긁어내서 이제, 스크래치 시켜가지고, 긁어가지고 파내버려졌다는 거죠. 두 명의 이름이 파내버려졌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그 두 명은, 러시아로 전쟁을 했기 때문에, 했었기 때문에, 그죠? 언제?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를 갖다가 점령했을 때 러시아로 전향해버리는 바람에 그 전향이라고 그러니까 그죠? 전향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선장 기함 선장 이름 두 명을 파내버렸다. In late February this year, as the Russian forces approached, once more the hetman Sahai Tachini was scuttled in Mykolaiv, complete with its 1943 vintage gun. 마이콜라이트가 어디죠? 마이콜라이트. 근데 올해 4월 말에, 그죠? 4월 24일을 말하겠죠. 올해 4월 말에 그들은 이제 올해 4월 말에 러시아 군대는 한 번 더 접근을 했는데 올해 말에 한 번 더 접근을 했을 때 이때 이제 2014년도는 이제 크림반도 했을 때고 이번에 했을 때 이 헤트만 사하이다 친위 이후 즉 우크라이나 해군의 기함은 모스크바의 마이콜라이브의 스커트 총정거리며 배를 갖다 놨다는 거죠. 그죠? 총정거리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도망가졌다는 거예요. 이동되어진 거죠. 마이콜라이브로 재빨리 이동되어졌다는 거죠. 어떤 상태로요? 이 배가 1944년 만든 빈티지 참 옛날 거죠. 1943년도 산의 그 대포로서 완전 장착을 한 그 마이콜라이브로 이제 그 기함이 그 이동되어졌다는 거죠. 스커트를 대던. 근데 마이콜라이브 어디야? 그럼 찾아봐야겠죠, 그죠? 우크라이나의 기함이 마이콜라이브에 지금 이동되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공개해야겠네, 이제. 처리가 끝나가지고. 그러면, 마이콜라이브 한번 찾아볼까요? 예? 지도. 마이콜라이브? 오데사가 여기 있고, 미콜라이프가 여기네요. 그죠? 오데사가 이거 있고, 잠깐만. 여기 우크라이나죠? 요쪽 배로도, 여기가 이제 크림반도고, 오데사가 있고, 여기 이제, 이쪽 안에 쭉 들어와가지고, 기함이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죠. 여기, 그죠? 미콜라이프에 와 있다는 거죠. 미콜라이프, 그죠?
그 현재 우크라이나의 기함이 해군 기함이 미콜라이프에 와 있습니다. 이게 아니 이게 들어와서 뭐 전쟁하기 숨은 거 이게 숨은 거 지금 뭐 전쟁을 하겠단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이 쑥 들어와 숨어 있네 지금. Now Ukraine seems to have had it. So revenge.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보복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보복을 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가. On April 14th, Ukraine officials said they had used Neptune anti-ship missiles to hit the Moskva, a 10,000 tons Slava-class cruiser which was 60 through 65 nautical miles south of Odessa. 근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보복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2014년도에 뭐 이렇게 뭐 전향을 하고 이런 얘기 했는데 14일 날 지금 오늘은 20일이니까 그죠? 4월 20일이죠. 6일 전인 4월 14일 날 우크라이나의 관리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넵튠 대한 미사일을 딱 사용을 해가지고 모스크바를 갖다가 때리는데 사용을 했다. 히트하는데 타격하는데 썼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모스크바 하면 오데사항의 약 110에서 120km 마카트 남쪽에 이제 정박을 딱 하고 있었는데 오데사에 111에서 120km 바깥에 딱 있었던 이 만톤급의 슬라브급의 만톤 배수량의 슬라브급 순양함인 모스크바를 때렸다는 거죠. 넵튠 대한미사일을 사용해 엔타이쉽 미사일을 사용해가지고 그죠. 이게 넵튠 미사일은 우크라이나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미사일입니다. 오데사 이게 딱 그죠? 111에서 120km 그 남쪽에 이제 정박을 해두고 있는 이거를 갖다가 이거 때렸다는 거죠. 넵튠 미사일로. 우리나라의 해상 미사일은 사거리가 150km죠, 그죠? 우리나라의 해상 미사일도 우리나라의 해상 대한 미사일 콜롬비아에 수출한 그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그 LIG 넥슨인가 그걸 만들었죠. 우리나라의 대한 미사일은 그 사거리 150이죠, 그죠? 이걸 갖다가 다시 뭐 그 사거리를 갖다가 200인지 뭐 250인지로 늘리는 그런 그 개량 작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the Moskva commissioned in 1982 is, or perhaps worse, the flagship of Russia's Black Sea Fleet, which has its headquarters in occupied Crimea. 모스크바는 1982년도에 취역을 했는데, 아마도, 현재도 그렇지만은, 아마도 러시아의 흑해 함대의 기함이었고, 입니다. 아마도, 입니다. 혹은 아마 흑해 함대의 기함이었을 겁니다. 왜? 입니다는, 뭡니까? 이즈를 쓴 이유는 뭡니까? 플래그십이다는 말은 얘가 침몰 안 됐다는 말이고, 워즈는 무슨 말입니까? 침몰되었다는 말이겠죠. 과거형이니까, 그죠? 침몰되었다면 기함이었고, 침몰이 안 되었다면 아직도 기함이다는 거죠. 왜? 러시아의 흑해함대. 여기가 흑해거든요. 블랙시거든요. 여기 터키죠. 이쪽을 통해서, 여긴 지중해고, 지중해 쪽 통해서 이제 흑해 들었었는데, 여기 흑해인데, 여기는 흑해함대가 있는데, 흑해함대의 기함이다. 그리고 이 흑해함대는 has its headquarters in occupied Crimea. 그리고 점령을 했던 이 크림반도에 흑해함대의 본부가 있다는 것이죠. It was a venerable, battle-hardened major surface combatant which participated in Russian wars in Georgia in 2008 and Syria in 2015, knows Alexis Patalano, Alexio Patalano, a naval expert at King's College London. 런던에 있는 킹스 칼리지에서 해군 전문가로 있는 그 알렉시오 파탈로나 씨가 이렇게 이제 그 모스크바 순양함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이 순양함은 모스크바함은 굉장히 존경을 받고 그리고 전투에서 이제 전투 경험이 많고 중요한 그 해상 전투 차량 전투배였다. 해상 전투기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랬냐면 이는 이 모스크바함은 2008년도에 조지아에서 있었던 러시아 전쟁에 참석을 했고 조지아에 있었던 전쟁에 참여를 했고 또 2015년에는 또 시리아전에서도 그 모스크바함은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죠? 라고 이제 참여를 했던 아주 존경을 받고 있고 전쟁에서 이제 battle hardened
전쟁으로 인해서 단단한 어떤 전쟁 경험이 많은 그런 주요한 해수면상의 전투 기계였던 전투원, 전투 차량, 전투 배, 전투 함이었다는 거죠. 라고 이제 해군 전문가가 킹스 칼리지 런던의 해군 전문가가 말하고 있죠. This is one of the most several naval losses since the Falklands War of 1982. He has. 그리고 또 추가하러 가면 이번에 그 모스크바 함의 침몰은 1982년도에 포클랜드 정책 영국하고 영국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간에 포클랜드 섬을 두고서 이제 전쟁이 난 거죠. 그죠? 영국은 우리 건데 포클랜드 니네 국가 옆에 있다, 니네 나라 옆에 있다고 아니지만 옛날 우리 거였잖아. 근데 아르헨티나가 우리 거다. 우리 옆에 있는 섬인데 이제 멀리 떨어지는 영국 게 아니고 우리 거다. 그러니까 영국이 우리 거야 임마 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였죠. 그래가지고 아르헨티나가 졌죠. 영국이 이겼고 그때 당시에 하여튼 그때 액조세 미사일이 그때 기억이 나는데 액조세 미사일이 이제 해군력이 아르헨티나의 해군력이 좋았는데 이 해군들이 그때 당시에 이 해군이 전함들이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많이 썼습니다. 알루미늄을. 그러다 보니까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열에 녹는 점이 적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군 전함을 갖다가 가볍지만은 가벼워가지고 속도는 빠를지도 몰라. 그러지만은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다 보니까 프랑스산 그때 액조스 미사일이라고 하거든요. 액조스 미사일로 쏘니까 막 맞고 막 계속 다 침몰돼 버렸거든요. 그때 아르헨티나 배가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뭡니까 가드 핸드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아르헨티나의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누구죠? 가드 핸드. 월드컵에서 손으로 집어넣고 손이 아니라 신의 손이었다고 골로 인정되었거든요. 그때 가드 핸드 아르헨티나 가드 핸드를 안 갖고 스타파티로 가스팅 아씨 월드컵 God and BBC post 월드컵 보면 hand of God and BBC 디에고 마라도나 그래 마라도나 잉글랜드 hands of God goal against England 영국을 상대로 1986년도 월드컵에 그죠? 1980년 멕시코에서 있었던 1980년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를 상대로 영국을 상대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가 헤딩으로 넣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슬로우 비디오로 보니까 헤딩골이 넣었거든요. 헤딩골로 해가지고 그 골이 성공되어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가 영국을 꺾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손으로 넣었더라고요. 디에고 마라도나가 그죠? 그러니까 하니까 디에고 마라도나가 그건 내가 손으로 내가 신의 손이 넣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축구 영웅이 되었죠. 그죠? 영국을 이기는 바람에 1980년도에 아르헨티나가 영국을 이기는 바람에 축구 영웅이 됐는데 가장 큰 했던 게 뭐냐면 82년도에 아르헨티나가 전쟁에서 졌다고요. 영국한테 포클랜드전에서 지니까 패배감에 있던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월드컵에서는 디에고 마라도나를 통해서 영국을 꺾어버렸죠. 그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사실 뭐 좀 안 하지만은 마라도나가 이 사람이 하지만은 그죠? 넣었단 말이지. 볼까요? 아씨 안 되네. 우리나라에서 못 보네요. 그죠? This content is not available in your location. 한국에서 못 보게 해놨는데 하여튼 그랬더지겠죠.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나네. 디에고 마라도나가 생각이 나는데 하여튼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아르헨티나가 해군을 많이 이제 손실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때 액조스 미사일 그런데 그때 이후로 이번에 모스크바 침몰은 아마 가장 큰 심각한 해군 피해 중에 하나가 될 거다. Russia's defense ministry first acknowledged that the Moscow was seriously damaged, claiming that a fire had caused ammunition to detonate, but that the ship stayed afloat, a fact corroborated by the Pentagon.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국방부가 첫 번째는 인정을 했죠. 뭐냐, 모스크바가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주장을 했냐? 클레임이 무슨 주장이냐? 불이 났다는, 불이 그 탄약들을 갖다가 폭발하도록 유발시켰다는 거죠.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서 탄약들이 불이 나가지고 불이 그 탄약고에 있는 그 에미션을 그러니까 데토네이션은 뭡니까 이게 이제 뭐 말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류탄이 아니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고 그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 놓고 이제 불을 탁 붙이죠. 불이 탁 타다가 톡 들어가는 순간에 폭 들어가서 이제 화약에 불이 탁 닿는 순간 빵 터지죠. 그때 이제 그걸 데토네이트 시킨다는 건데 그렇게 데토네이트 하려고 됐기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그죠? 이제 그 탄약들이 폭발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ship은 그러니까 그 모스크바는 stayed afloat 침몰하지 않고 둥둥 떠 있다. 아직까지 그래 침몰은 안 했다. 그죠?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 뭐 연기 팍팍한데 이거 가라앉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격리 거기 있다 하더라도 이게 가라앉았다고 그럽니다. But the afloat effect corroborated by the Pentagon. 이거는 펜타곤이 이제 확인시켜준 사실이라는 거죠. 그죠? 뭐냐? 그 불났다는 거. 그리고 둥둥 떠 있다는 것은 뜨는 것까지는 펜타곤이 미국 방송이 확인시켜줬다는 거죠. But magazine explosions tend to be devastating. 그러나 매거진 이게 잡지도 되죠, 그죠? 뭐 잡지도 되죠, 그죠? 뭐 monthly magazine 하면 월간 잡지, weekly magazine 하면 주간 잡지죠, 그죠? 그리고 또 탄창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매거진이 뭐 이제 K2라든가 M69 같은 그 소총들은 그제 그 탄창이죠. 탄이 몇 발 들어가노? 권총도 탄창이 있거든요. 탄창에 탄화를 갖다 몇 발에 이게 10발 정도 넣거든요. 10발, 한 2발 이렇게 들어가나. 그 탄창 K5 같은 경우는 탄창은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게 탁 집어넣고, 이제, 땡겼다가, 후퇴시켰다가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이제, 땅땅 쏘는데, 그런 탄창도 매거진이라고 그래요. 탄창. 총알을 가득 집어넣은. 그런데, 탄창도 매거진이거든요. 탄화를 갖다가, 총알을 갖다가 가득 집어넣으면, 총알이 쫙 가득 차 있잖아요. 탄창 안에, 그죠? 그것도 매거진인데, 근데, 어떤 배 같은 무기고 탄약 같은 거 많이 집어넣잖아요. 탄약을 많이 또 보관해 놓거든요. 그것도 무기고 탄약고도, 그죠? 그, 군부대 가면은 무기고도 있지만 탄약고도 있습니다. 탄약고 가면은 뭐, 저희 같은 미사일도 있었고, 뭐, 총알도 거든요. 무기고 가면 이제, 무기가 있죠. 이제, 미사일도 가는데, 탄약고 가면은 이제 총알도 있고 뭐 다 있죠. 그죠? 미사일도 있고. 그렇게 탄약을 모아된 탄창뿐만 아니라 탄창은 총알로 모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매거진이라 하지만 탄약을 저장해 놓은 탄약고도. 그죠? 뭐 미사일이라는 것 폭탄 같은 거 다 모아놨겠죠. 그죠? 해군에 배 위에도 전투함에도 그 보관해 두는 곳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탄약고도 매거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탄약고가 폭발을 하면은 그 다 폭탄이 다 있는데 치명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죠. 완전 황폐화 시켜버리는 완전 이게 문제들이 심하다. 배가 완전 거기는 그 안에 탄약관에 탄약들 다 폭발해 보십시오. 그죠? 배가 박살 나겠죠. 그죠?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이다 그러면은 탄약고에 있는 탄약이 아직 덜 폭발했을 때의 사진이다. 계속 이제 불나면서 얘가 연쇄작용으로 계속 폭파시키겠죠, 그죠? 그럼 그냥 가라앉아야지, 뭐. 폭파되는 걸 갖다 어떻게 이거 막습니까? 안에서. 이거 내두고 이 사람들, 물론 이게, 아까 보니까 뭐 물 뿌리고 이쪽 자동이겠지만 이거 빨리 나와야 됩니다. 이거 지금 버려야 되고 나와야 돼. 사람이 살아야지. 그죠? 탄약이 폭탄이 막는 걸 갖다가 어떻게 막습니까? 버리고 나와야지. 지금 이거, 빨리 못하겠는데, 이거. 24분 지났거든요. 지금 제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magazine explosions tend to be devastating.
그러니까 탄약고 폭발은 치명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죠. Let it admitted that Moscow had sunk. 나중에 이제 이 뭐가요? 펜타곤이 있죠. 펜타곤이 인정하기를 그 모스크바는 가라앉았다고 인정했다는 거죠. Western official was unable to corroborate Ukraine's claim, but described it as credible. 그리고 이제 어떤 서방 국가의 어떤 관리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이제 확인해 줄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그 우크라이나의 그 말을 갖다가 믿을만하다고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I am not aware of where previously over fire on board a capital ship, which will lead to the ammunition magazine exploding. 저는 말이죠. 이전에 그런 뭐좀 캐피털 워십 그죠? 기함이죠, 기함. 캐피탈이나 플래그십이라는가? 캐피털은 대문자거든요. 그러니까 캐피털 워십이나 플래그십이나 같습니다. 기함 위에서 온보드, 기함 위에서 불이 발생했다는 건 나는 이전에는 알지를 못했다는. 기함에서 불이 나? 근데 그렇게 만약 불이 난다면 which would lead to the ammunition magazine, 탄약고가 폭발하도록 이렇게 초래할 수 있을 탄약고를 갖다가 폭발하도록 초래할 수가 있는 그런 기함 위에서 이거 불이 났다는 건 난 알지 못한다고 뭐 말은 했지만, 그죠? The strike is rich with the symbolism. 근데 이러한 그 타격은 상징성이 많다는 거죠. 리치는 뭐 풍부한 거죠. 그냥 부자가 아니고. 이번에 이때 타격을 넵튠 미사일로서 모스크바함을 공격을 한 것은 굉장한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The ship was built in Mykolaiv, then a Soviet city, but now a Ukrainian one, which has repelled Russian ground assault over the past month. 이 배는 미콜라이프 여기에서, 그죠? 건조되어졌고, 만들어졌는데, 이 미콜라이프는 만들어질 때 이 당시에는 82년도입니까? 82년도 당시에는 소련의 도시였다는 거죠. 소련의 도시였다는 거죠. 그죠? 소련은 1991년 12월 달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1982년도에는 소비에트 연방에 속했겠죠. 우크라이나가. 그죠? 10년 전이니까, 망하기 10년 전이니까. 9년 전입니까? 10년 전이니까. 당시엔 소련의 도시였던 미콜라이프에서 이 모스크바함이 건조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도시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지난 한 달 동안에 걸쳐가지고 러시아의 지상 공격을 갖다가 격퇴했던 그런 우크라이나의 도시가 바로 미콜라이프라는 것이죠. It was also one of the two warships that attacked Snake Island, west of Crimea on February 24th, the first day of the war. 그리고 이 전함은 모스크바함은 또한 이 전쟁의 첫 번째 날인 이번 전쟁이 발생한 첫 번째 날인 2월 24일 날에 크림반도의 서쪽에 있는 스네이크 섬, 뱀섬을 공격했던 두 전함 중에 하나가 또 이번 또 모스크바함이었다는 것이죠. When you know the tiny garrison there to surrender, the alleged reply, Russian worship, go fuck yourself, became an icon of a national resistance emblazoned on everything from t-shirts to postage stamps. 이 모스크바함이 그곳에 있는 그러니까 스네이크 아일랜드겠죠. 뱀섬 스네이크 아일랜드에 있는 요새에게 명령을 한 거죠. 이 조그만 요새에게 그곳에 있는 스네이크 아일랜드 조그만 요새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surrender, 항복하라. 그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스네이크 아일랜드. 그러니까 알려진 응답이 모스크바함에 대한 알려진 응답이 그죠? 우크라이나 응답이 뭐냐? Russian worship. 러시아 전함은 들어라. Go fuck yourself. 가서 조시나 까라. 그런 응답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alleged reply. 알려지면 할지다수면 족가고 있어라. 러시아의 전함은 들어라. 할지다수면 족가고 있어라. 그따위 명령하지 말고. 이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제 리플라이였다는 거예요. 응답이었다는 거죠. 항복하라 가니까 족가 새끼야. 이것이 이제 뭐가 되었냐? 알려진 이 응답은
국가적인 저항의 아이콘, 상징이 되었다는 거죠. 용담. Russian warships, go fuck yourself. 이것이 이제 러시아 그 이후 국가적인 저항, 우크라이나군의 국가적인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그리고 Russian warship, go fuck yourself. 쪼까이 이 말, 요 단어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5개로 구성된 요 단어, 그리고 콤마 1개하고 단어 5개로 요 단어 요거는 티셔츠에서부터 우편엽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써여져 있었다는, 장식되어졌다는 거죠. 러시아 전황 조가 이것이 티셔츠에서 우편엽서에 이르기까지 그죠? 모든 것에 꾸며져 있었다. 꾸며지게 되었다는 거죠. The Moscow was apparent loss was a massively important military event, said Alexei Arestovich, an advisor to Vladimir Zelensky, Ukraine's president, on social media. 이러한 그 모스크바 함에 대한 명백한 그 피해는 굉장히 거대하게 중요한 군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라고 알렉시 아레스토비치라는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씨의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의 그 보좌관이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렇게 쓴 거죠.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인 사건이다. It casted as the Russian Navy's biggest defeat since the Second World War. 그는 이 사람은 알렉시브 씨는 이 사건을 갖다가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러시아 해군의 가장 큰 패배로 명명을 했다는 거죠. 캐스트 규명을 해버려, 규정 지어버렸다는 것이죠. Of a particular note was the weapon the Ukrainian used. 그리고 특별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여기 소셜 미디어에서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이 사용했던 그 무기였다는 거죠. The Neptune dome model of the Russian Kh-35 kayak anti-ship missile was designed and built in Ukraine. 이 넵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넵튠은 비록 러시아의 KH-35 대함 미사일을 모델된 것이 모델을 삼은 것이지만 그걸 본딴 것이지만은 우크라이나에서 디자인되었고 이 넵튠 미사일이 디자인된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넵튠이라는 거예요. It's not the first time that Neptune had been fired in anger.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넵튠이 분노하며 발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Alexander Tuchinov, a former Ukrainian National Security Council chief, says that the missile was first used to hit the Admiral Essen, a Russian frigate, on April 3rd. 전 우크라이나의 국가안보위원장인 알렉산더 터치노브 씨는 말하기를 이 미사일은 이 대한 미사일 그 넵튠 미사일은 4월 3일 날, 4월 3일 날 러시아의 호위함인 애드미럴 에센을 공격하는 데에 먼저 제일 처음 사용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드미럴 에센,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모스크바를 공격하는데 넵튠을 썼다는 것이죠. The rocket entered the Navy's inventory only in January this year after corruption scandals delayed their introduction. 이 로켓들은 넵튠 로켓 미사일들은 올해 1월 달에서야 올해니까 올해 1월 달에서야 그 우크라이나 해군의 그 목록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부패 스캔들이 이런 넵튠 미사일의 도입을 갖다 지연시킨 이후 올해 1월 달에야 이제 해군의 목록에 무기 목록에 인벤토리니까 목록이니까 뭐 무기 목록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이 넵튠이. 그죠? That the Moskva was parked so close to Odessa, well within the known range of the Neptune, suggests that Russia might have seriously underestimated this threat. 이 모스크바가, 그죠? The Moskva, 그죠? 모스크바 함이 오데사에 그렇게 가까이 그 계류되어 파크, 그죠? 그 주차가 아닌 게 계류돼. 모스크바 밤이 이제 오데사 항에
그죠? 오데사항에 그렇게 가까이 파킹되어져 있었다는 것은 요 사실은 그렇게 가까이 well within the known range of the 넵튠 미사일의 잘 알려진 사거리 안에 well within 아주 훨씬 잘 안에 well within이니까 굉장히 안에 그죠? 그것도 well within이니까 너무나도 잘 안에 넵튠 미사일의 알려진 사거리 안에 오데사와 그렇게 가까이 그 모스크바함이 파킹되었다는 것은 계류 정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뭐냐? 러시아는 이 넵튠 미사일의 그 위협을 심각하게 underestimated 과소평가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암시합니다. It's not the only example of a homemade kit on the battlefield. Local innovation in passive radar and helicopter technologies have also surprised the Russians, says Hanna Shellist, security expert in Odessa. 오데사의 보안 전문가인 그 안보 전문가인 한나 실렉스 씨는 이런 식으로 또 말했죠. 이것이 이번에 이제 그 모스크바를 침몰시킨 것은 이것은 그 넵튠 미사일은 넵튠 미사일은 말이죠. 그 전장터에서 사용된 그런 러시아 국내에서 만든 그런 장비들 중에 유일한 그 예가 아니다. 유일한 장비가 아니라는 거죠. 뭐 패시브 레이더, 그죠? 패시브 능동 레이더가 아니고 수동 레이더. 수동 레이더에서의 지역의 어떤 새로운 어떤 혁신들, 우크라이나의 혁신들, 그리고 헬리콥터 기술들 같은 것들은 러시아 군대를 갖다가 깜짝 놀라게 왔다고 그 한나 셜리시스 씨가 말을 하고 있죠. The strike on the Moscow is more than just a symbolic act of revenge or a demonstration of indigenous prowess. 모스크바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단지 뭐 그 복수의 상징적인 복수나 보복이나 혹은 그 indigenous 그 원주민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의 그 우크라이나 내부의 그런 어떤 업적의 그 표현이나 어떤 보복이라는 그런 단순한 상징적인 행동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 모스크바함에 대한 어떤 공격은 It fetched a pattern of bold Ukrainian attacks beyond the front lines known as deep strikes. 이 공격은 그 상징적인 이상으로 deep strike, 깊숙한 타격으로, deep strikes, 깊숙한 타격들로 알려진 그런 전선을 갖다 최전선을 넘어서는 그런 우크라이나인들의 대담한 공격의 패턴과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On March 29, an ammunition depot in Volgorod, a key staging point in Russia, was blown up. 3월 29일 날에는 볼고라드에 있는 벨고라드예요. 벨고라드 한번 찾아봐야지. 여기서 미콜라이프는 여기 있었죠, 그죠? 미콜라이프는 여기 있지. 오데사가 여기 있고, 미콜라이프가 여기 있고, 그죠? 우크라이나인데, 힐키우고, 여기, 그러면은 여기 국경선이잖아요, 그죠? 벨고로드는 여기는 러시아 국경이네, 러시아 땅이죠, 그죠? 러시아 땅. 힐키우는 여기는 국경선, 여기 우크라이나. 여기 우크라이나, 여기 러시아 땅이죠? 러시아는 벨고르트, 그죠? 러시아 땅인 벨고르트다. 여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땅인 벨고르트. (3월 29일) 날 벨고르트에 있는 저장소죠. 애뮤니션 디포, 탄약 저장소가 블론업, 폭파되어 버렸다. 블론업, 푹 날려버렸다. 이 벨고로드는 뭐 어떤 곳이냐면은 러시아 내에서의 핵심적인 대기 장소인데, 중요한 대기 장소인 그 벨고로드에 있는 애뮤니션, 그 탄약 저장고가 박살났다는 거죠. 3월 29일 날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영토에 공격도 했다는 거죠. Belgorod is vital to Russia's efforts to build up forces for an attack on the Donbas region of eastern Ukraine. Now the focus is war. 벨그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전쟁의 어떤 관심을 받고 있는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동부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대한 공격을 위한 군사력을 갖다가 밀집시 시키는 데 있어서 시키기 위한 그런 러시아의 그런 그 노력 계획에 있어서 이 벨그로드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것이죠. A day later, Ukrainian helicopters reportedly attacked a fuel depot there, and on April 12th, a railway bridge was destroyed. 하루 뒤에, 그죠? 하루 뒤면은 3월 30일이겠죠? 하루 뒤에 우크라이나의 헬리콥터들은 보도에 의하면은 그곳에 있는 벨그로드에 있는 연료 저장소를 또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4월 12일에는 기차가 다니는 그 다리가 파괴되었다는 것이죠. On April 14th, Russia said that more Ukrainian helicopters had attacked in 이게 여기 어디죠?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러시아를 못하니까 이해는 해주시겠죠, 그죠? 어디? 브란스크, 그죠? 브란스크. 여기가 러시아 브란스크거든요. 브란스크는 여기 있거든요. 벨라루스하고 가깝네. 그죠? 브란스크. 그리고 on April 14th, Russia said that more Ukrainian helicopters had attacked its Bryansk region, which neighbors Belarus, causing 7 injuries. 그리고 또 4월 14일에는 러시아의 말로는 더 많은 우크라이나의 그 헬리콥터들이 자신들의 브란스크 지역을 갖다가 공격을 했는데, 이 브란스크 지역은 벨라루스와 이웃을 하고 있는 이 브란스크 지역을 공격을 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7명의 부상자들을 갖다가 낳았다는 것이죠. Such attacks by helicopters, missiles and special forces tie down Russian units that must defend rear areas. 그러한 공격들은, 즉 헬리콥터들과 미사일과 특수군들에 의한 그러한 공격들은 후방 지역을 방어해야만 하는 그 러시아의 부대들을 갖다가 묶어놓고 있습니다. 타이단 묶어서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있는 거죠. They also add additional short-term strain to Russia's already stretched logistic chains, according to British Defense Intelligence. 그리고 또 이제 영국의 국방첩보에 따르면은 그러한 그 우크라이나 군의 그러한 공격들은 또한 러시아의 이미 피곤해 있는 물류망에 대해서 단기적인 어떤 압박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추가적인 압박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공격들이. Russia's defense ministry is evidently fed up. On April 13th, it warned that it would target command centers in Kyiv if Ukraine continued to attack its rear areas.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방부는 명백히 질려버린 그러한 참 이런 헬리콥터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특수군에 의한 그 공격에 러시아의 국방부는 명백히 질려버렸다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다? 4월 13일 날 러시아 국방부가 경고를 한 거죠. That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후방 지역을 갖다가 러시아의 후방 지역을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격한다면 키예프에 있는 사령부 센터를 갖다가 우리 공격할 거야 라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야, 지금 전쟁이 장난이냐. 축자사자 해야지. 뭐 경고까지 뭐 해. 공격해. 왜 못하냐. 왜 못하고 있을까? 할 수 있는 건 못하고 있다는 거.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말일까요? 얘가 참아왔단 말일까요? 러시아가. Though the worst decisive battles have played out on land around Kyiv and other cities, the apparent loss of Moscow is also an important moment in the naval contest. 그런 비록 이번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어떤 전투들은 땅에서 펼쳐졌지만은 막 키이프라든가 다른 도시들에서의 땅에서 펼쳐졌지만 결정적인 전투들이 이 모스크바의 그 명백한 그 손실은 러시아 해군의 이 전쟁의
해군 간의 어떤 경쟁에 있어서 굉장히 또한 중요한 순간입니다. By and large, on the water, Russia has had the upper hand. 대체로, 근데 전반적으로는 바다 위에서는 러시아가 우위를 갖다가 가져왔었다는 거죠. 우위점을 갖다가, 우리한 이점을 차지했다. 이점을 차지해, 러시아가 바다에서는 이점을 차지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by and large. It has cut Ukraine off from the Sea of Azov and maintained a blockade of its Black Sea coastline. 아조프시라고요, 아조프. 또 찾아봐야죠, 그죠? 아조프. 아조프시가 Sea of Azov인데. 아이씨. 아조프해. 그래. 아조프해죠, 그죠? 여기 아조프해야. 여기 크림반도고, 그죠? 여기 크림반도고, 여기 우크라이나고, 여기 아조프해라는 거죠, 그죠? 여기가, 마리우폴이 여긴가 있을걸요, 여기, 그죠? 오데사가 여기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아조프해다. 그죠? 아조프해. 여기 러시아고, 그죠? 여기 흑해고, 크림반도고, 여기 아조프해다. 러시아는 전반적으로 바다 위에서는 어퍼핸드를 가져갔다는 거죠. 갑질을 해왔었다는 거죠. 근데 it has cut Ukraine off from the Sea of Azov. 그래서 러시아는 아조프해에서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단절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냥 차단해 버렸다는 거죠. 여기서는 우크라이나를 못 들어오게 했다. 우크라이나들은 접근을 차단해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흑해 해안선을 갖다가 흑해 해안선에 대한 차단을 유지해왔다는 거죠. 그죠? 이 흑해의 요 해안들, 여기에 대한, 여기에 못 들어오게, 여기도 완전히 차단했고, 이쪽으로도 못 들어오게 했다는 거죠. 이쪽으로도 못 들어오게, 우크라이나가 못 들어오게 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까지 합쳐가지고, 이쪽으로 출입을 못 하도록 했다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계속 막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 흑해까지 합쳐가지고. 그죠? That has devastated Ukraine's economy and choked off grain exports with wider consequences for global food prices.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아조프해도 맞고 흑해 연안도 이렇게 막고 하니까 한 그 행동은 우크라이나 경제를 갖다가 황폐화시켜 버렸고 그 다음에 곡물 수출도 질식시켜 버린 거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식량 가격을 갖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But Russia's control of the sea is not absolute. 그러나 그 바다에 대한 흑해 바다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는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Ukraine has now struck at least four Russian warships, including the Osk, a landing ship which was hit by ballistic missiles and sunk in the port of 버딘스크 on March 24th. 여기는 또 어딜까요? 예? 베르단스크, 그죠? 베르단스크, 그죠? 절대적인 게 아니다 말이지. 여기 아조프해가 비록 통제하고 있지만, 그죠? 베르단스크가 여기 있네. 그죠? 이 마리우폴이 베르단스크는 좀 그건데 우크라이나 건데 아조프해를 갖다가 했지만 그렇지만 앱솔루트한 게 아니죠. 러시아 컨트롤 오브 더 시, 즉 아조프해에 대한 그 러시아의 통제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지.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까지 최소한 4개의 러시아 전함을 갖다가 타격을 했는데 그 4개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스크라는 착륙 뭐라 그래? 해병대는 뭘 하죠? 해병대가 이제 상륙하죠. 상륙선, 그죠? 해병대가 상륙선. 탄도미사일로 해서 그 공격을 받은 상륙선인 오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고 오스크 배가 3월 24일 날, 어디에서 공격을 받았냐면은, 어디라고요? 아까 조금 전에 이름 뭐지? 베르단스크. 마리우폴 옆에 있는 아조포에 있는 베르단스크죠. 베르단스크. 베르단스크 여기에서 지난달 24일 날 베르단스크 항에서 가라앉아 버렸다는 탄도미사일 공격받고 러시아 배가 상륙함이 그죠? Ukraine's ability to put Russian warships at risk changes the dynamics of the Red Sea, says a major specialist. 아까 해군 전문가였죠. major specialist 씨가 말하기를 러시아의 진함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능력은 바다에서의 전쟁의 어떤 역학을 바꾸고 있습니다. Russia has 3 Slav-class cruisers, but the Moskva was the only one in the Black Sea. 러시아는 3대의 슬라브급 순양함을 가지고 있는데 모스크바가 많이 그 흑해에 있던 그 슬라브급 순양함이었다는 것이죠. Russia cannot replace it because of Turkey's decision to close the Bosporus Strait to warships not already in the Black Sea와 based there.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이겁니다. 보스포러스 해협. 요거 보스포러스 해협이거든요. 여기 가려면은 지중해에서 가려면은 저 뒤에서부터 그죠? 저 뒤에서 둘러와서 지중해를 통해서 이쪽으로 와야 되거든요. 러시아 전함들이 그 흑해함대로 와야 돼요. 마르마리해. 하여튼 이쪽으로 건너와야 되거든요. 여기는 터키의 영해고 여기 있다. 이게 터키 땅이니까 이걸 통과하려면 터키의 허락을 받아야지 모스크바가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포러스 이거 에게 또 찾아봐야 되나? 그죠? 보스포러스 앱, 이게 보스포러스 앱이라니까, 이게 보스포러스 앱이라니까. 이거 통과하려면 터키의 그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남해 터키 바다니까. 이게, 여기 다리를 갖다가 그 LG 건설하고 해가지고 최근에 그 하나 건설했죠, 여기서. 그죠? LG하고 또 SK하고 같이 했는가? 다리 건설을 했죠, 이게.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긴 현수교인가 그렇다 그러는데 하여튼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는 다리를 건설했는 걸로 아는데 이게 터키 땅이거든요. 이게 다. 그러니까 터키 이쪽으로 건너려면 여기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해도 터키의 그때 그 허락을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어떻게 공격해 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남해 바다에 들어오면 공격해 버리면 되는 거죠. 오려면 허락 받고 들어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통과해야 된다는. 그래가지고 근데 러시아는 그 모스크바함을 대체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세 대가 있지만 슬라브급을 세 대가 있어. 그러면 두 대 중에 하나를 대체해서 흑해를 갖고 와야 되는데 왜냐? 없어. 왜? 터키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보스포러스 해협을 갖다가 폐쇄하기로 결정을 해야 되죠. 누구에게 폐쇄하기로 결정해요? 전함들에게. 어떤 전함들이요? 블랙해, 즉 흑해에 지금 없는 배들에 대해서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갖다가 통과를 갖다가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흑해에 없거나 혹은 그곳에 주둔하고 있지 않은 배는 폐쇄한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 슬라브급이 두 대 남아 있어도 이쪽으로 못 갖고 온다는 것이죠. Moreover, the Moskva was not just an offensive platform, but also provided command and control and air defense for a number of other ships. 근데 더욱이 다 됐다. 지금 54분 됐나요? 더욱이 이 모스크바 함은 말이야. 그냥 단지 그냥 공격을 할 수 있는 공격 플랫폼으로 쓰이는 그런 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커맨드 컨트롤, 사령 통제부, 명령을 내리는 통제부로서 기함이다 보니까 사령부로서의 그 역할도 했었고, 그 다음에 방공 역할도 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많은 다른 배들을 위한 방공망으로도 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투함은
전투함의 천적은 뭡니까? 전투기죠. 위에서, 그죠? 위에서 주면, 배의 가장 최대의 적은 전투함,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죠. 전투기라든가 폭격기들이죠. 그냥 위에서 공격하면은 굉장히 취약하다고요. 하지만은 이게 방공망을, 레이더를 갖다가 항상 쏘면서, 하늘을 쏘면서, 옆에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항공모함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항공모함 한 대만 가지 않죠. 그 옆에 구축함이라든가 수십 대가 따라가는데, 따라가면서 자기, 하늘을 향해서 구축함들이 이제 레이더를 쏘면서, 우리가 가는 근처 한 300km, 반경 한 300km 내에는 뭐 다른 어떤 비행기라는 게 있나 없나 그런 것 같다 항상 확인하면서 계속 쏘면서 가지 않습니까? 오면은 이제 공격 준비를 하는 거고, 함대공 미사일로, 그죠? 함대공 배에서 하늘을 향해서 쏘는 그 미사일로 공격하면 되는데, 미사일 날라오면 미사일로 맞추기도 하고, 전투기랑 맞추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에어 디펜스, 방공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레이더로서 계속 쏴주는 다른 많은 배들을 위한 에어 디펜스도 해줘야 된다. 미사일을 쏴주는 그런 위한 방공망을 형성해주는 배이기도 했고, 이 다른 많은 배들을 위한 배들에다가 이제 명령을 내리고 다른 배들을 통제를 하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이 단지 공격만 모스크바였다는 것이죠. They will now be more vulnerable to Ukraine missiles or drones. 그러면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많은 배들은, 그죠? 모스크바가 아닌 다른 많은 지금 흑해 있는 배들은 그들은 지금 우크라이나의 미사일들과 드론에 더 취약하게 될 거라는 공격에, 그죠? 방공망이 없다는 건 그냥 까막눈인 거죠. 그냥 쏘면 다 맞아야지 뭐 어쩔 거야. Several Russian ships moved away from Ukraine's coast in the aftermath of the incident on the Moskva, according to an American defense official. 그러니까 어떤 이제 미국의 국방 관리에 따르면 여러 러시아의 군함들이 우크라이나의 해안선으로부터 moved away 멀리 떨어져 이동했다는 거죠. 무엇의 결과로 애프터매트, 무엇의 영향 때문에 무엇의 결과라고요? 모스크바에 대한 어떤 사고의 그 결과로 우크라이나의 해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는 거죠. 그냥 111km, 120km니까 그 넵튠을 공격하더라. 그러니까 넵튠의 사거리 밖으로 도망가야죠, 그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프터매트는 뭐라고요? 전에 한번 설명을 했는데, 애프터매트가 뭐냐? 그 결과 영향이라고 그러는데, 애프터매트가 뭐냐? 배가 있잖아, 배가. 그죠? 배가 딱 있죠. 그죠? 배가 딱 있죠. 그죠? 그냥 바다가 쫙 있어. 배가 쫙, 이거 있죠. 배가 딱 있는데, 배가 이제 쫙 가잖아요. 그죠? 그죠? 배가 가지 않습니까? 바다로 이제 둥둥 가잖아요. 이게 쭉 가면은, 여기에 포말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얀 포말이. 프로펠러가 확 돌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이걸 물을 밀어내면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죠? 포말이 이게 길이가 막 수백 미터 생긴다고요. 이게. 포말이 쫙, 수백 미터, 하얀 포말이 쫙 생긴다고, 이게. 뒤로. 수백 미터. 이게 애프터매트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 원래는 이게 애프터매트인데 어떤 일이 발생시키는 어떤 부작용, 어떤 효과, 어떤 영향력 이런 것을 의미로 쓰는 거죠. 그냥 배가 간 흔적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애프터매트가 어디 갔죠? 애프터매트가 이게 표시는 거. 애프터매트, 그죠? 모스크바에 있었던 사고의 그런 애프터매트 영향력 안에서 우크라이나의 해안선으로부터 이동을 멀리 어웨이니까 로부터 멀리 이동을 여러 대의 러시아 군함들이 했다는 거죠. 왜냐? 넵튠 사거리 안에 들면 또 걸리면 또 침몰하잖아요. 그죠?
The threat of anti-ship missiles already appears to have forced Russia to delay or abandon plans for an amphibious assault on Odessa, which was widely expected in the first phase of the war. 근데 이런 대한미사일의 위협은 이미 러시아를 갖다가 강제로 오데사에 대한 그런 수륙 양용 공격을 갖다가 그죠? 수륙 양용 공격, 해병대를 이용해가지고 상륙하는 그죠? 상륙 공격을 오데사에다가 상륙 공격을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갖다가 러시아가 강제로 연기하거나 오늘 포기하게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러한 공격은 amphibious assault, 이 수륙 양용, 그즉 해병대 상륙 공격은 전쟁의 첫 단계, 이 전쟁의 첫 단계에서 폭넓게 예상되어졌던 그런 것과 연기한 것처럼 연기하거나 포기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대한미사일에 대한 공격이. 딱 오데사에서 그래? 그러면 해병대 싣고 상륙함에다가 배를 싣고 해병대를 딱 싣고 와? 그럼 오데사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면 딱 보이면 대한미사일 쏴버리면 해병대 다 수장돼 버리는데. 그러니까 연기하거나 이제 뭐 abandon 포기하는 수밖에 없지. Ukraine only has a division's worth of Neptunes, says a major list, probably a dozen or so missiles. 우크라이나는 단지 어떤 한 개 사단 능력의 그 넵튠 미사일밖에 없다는 거죠. 라고 쉘리스터 씨가 말하는데 아마 한 12개, 조금 12개 좀 더 되는 그 정도의 미사일밖에 넵튠 미사일밖에 없다는 거죠. 1월 달에 도입돼 가지고 지금 넵튠 미사일도 몇 개 없어. 한 12대, 12개 뭐 한 20개, 12셋 정도의 미사일밖에 없다는 거죠. 넵튠 미사일이. The factories where its components are made have been subject to heavy Russian attacks. 이 넵튠 미사일의 그 부품들이 만들어져 생산되어졌던 그 공장들은 무거운 심각한 러시아의 공격에 subject to 그 비서브젝트 하면 무엇에 달려 있다, 그것에 의존하다, 그것에 이제 휘둘리다 이런 뜻인데 그 심각한 지역의 공격을 취약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품 못 만드니까 뭐 미사일을 못 만드는 거지. 러시아 공격을 중무장한 러시아의 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Fortunately for Ukraine, more such missiles may be on the way. 근데 그냥 다행스럽게 운 좋게도 우크라이나인들에게는 운이 좋게도 더 많은 그러한 미사일들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죠? 넵튠 미사일 같은 미사일들이 on the way. 그죠? 혹시 OMW라는 노래 들어보세요. OMW 무슨 OMW 뭡니까? On my way죠, 그죠? 내가 지금 가는 중이야. OMW는 on my way죠. on my way. 무슨 OMW 하는 노래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 on my way, 내가 가는 중이다. 나 지금 가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I'm on my way 이런 뜻이고요. 근데 on the way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는 게 더 많은 그런 넵튠 미사일 같은 게. After Boris Johnson, Britain's Prime Minister visited Mr. Zelensky in Kiev on April 9th, the British government said it would send anti-ship missiles to Ukraine. 영국의 국무총리인 보리스 존슨 씨가 4월 9일 날 키예프에 있는 젤렌스키를 방문하고 난 이후 영국 정부는 말하기를 자신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미사일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The British officials will not say which ones, nor how many, but one possibility would be to improvise a coastal version of a ship-based missile, something that Argentina did with success with the French's Ecchosan missile in Falklands War 40 years ago. 근데 러시아의 관리들은 하지만은 뭐 어떤 대한미사일을 보낼지 혹은 얼마나 많은 대한미사일을 보낼지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하면은 마침 이제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그죠? 40년 전에 포클랜드 전쟁에서 40년 전 포클랜드 전쟁에서 프랑스의 액조선 미사일과 함께 했던 것 같은 그런 성공을 했던 것처럼 매우 성공적으로 아르헨티나가 했던 것. 그러면 액조선 미사일이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전쟁은 영국이 이겼거든요. 액조선 미사일이 포클랜드 워. 잠깐만요. 포클랜드 워?
찾아보면 되지 뭐. 씨. 누가 썼죠 이걸 갖다가? 액조스 미사일을 갖다가 누가 썼죠? 포클랜드 전쟁에서 잠깐만.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어로 봐야겠다. 안 되겠다. 씨. 한글로 나오는데. 보자. 액조센 미사일. 액조센 나올 거예요. 액조센 미사일 저거 뭘 했었죠? 다시 이거였었죠, 그죠? 그러면 이거 안 되겠다. 구글로 한번 빙은 안 돼. 구글로 한번 찾아볼까? When in May 1982, these Exocet missiles were used to strike Britain's HMS Sheffield, an Atlantic convoy with the loss of 32 British lives. 그러면 액조센 미사일이 아르헨티나를 향해서 쏜 영국이 아르헨티나에 쏜 것이 아니고 그 아르헨티나 군이 액조센 미사일을 가지고 영국의 HMS 셰필드 함을 가지고 공격했네요. 그리고 아틀란틱 그 칸보이를 거죠. 대서양 호송단을 갖다가 공격했네. 액조센 미사일로. 그러면 이때 알루미늄으로 만든 게 그 영국의 군함이었네. 하여튼 이때는 이제 영국이 이겼는데 이 아르헨티나죠, 그죠? 아르헨티나죠. 이씨 뭐야?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거든요. 알루미늄이 있었걸요. 그러면 알루 없다. 하여튼 그 영국군의 그 배 재질이 그걸로 돼 있어서 액조센 미사일에 취약했었거든요. 그러면 아르헨티나가 그 공격을 했네요. 그죠? 액조센 미사일로. 그래가지고 영국군의 그 군함들을 갖다가 했는데 영국은 그때 그 항모분 했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수륙 이착륙기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초의 수륙 이착륙 전투기는 영국에서 만들었죠. 그 예전에 아놀드 슈왈체네가 나오는 그 영화에도 나왔던 그 전투기 있는데 하여튼 그걸로 가고 이겼거든요. 하여튼 그러면은 제가 그러면 다시 그러면 하나의 가능성 그죠? 하나의 가능성. 영국 관리들은 대한미사일을 무슨 대한미사일을 보낼지, 얼마나 많이 보낼지 그거 모른다고 했는데, 말은 안 해줬는데,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 아르헨티나가 40년 전에 포클랜드 전쟁에서 프랑스산 액조센 미사일로 했던 것처럼, 성공적으로 했던 것 같은 어떤 쉽베이스드, 쉽베이스드, 그러니까 배에서 쏘는 미사일의 그런 해안가 버전, 즉, 해안가 버전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만드는 것이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에서 쏘는 함대함 미사일이라든가 함대공 미사일, 그런 걸 갖다가 영국이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해안에서, 즉, 배에서 쏠 수 있는 걸 갖다가 해안에서 땅에서 쏠 수 있는 버전으로 임프로바이즈, 그 자리에서 살짝 고쳐버리는 것이요. 하나의 임프로바이즈, 그 자리에서 이제 임시변통을 그 자리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될 것이라는 하나의 가능성은. That would take time, training, and ingenuity. 그렇게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또 훈련도 해야 될 거고 교육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천재성인 어떤 기발함 그런 것도 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but improvisation it seems is Ukraine's strong suit. 그러나 그렇게 즉석에서 그렇게 뚝딱 만들어내는 것은 it seems 그렇게 하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강점, 우크라이나의 strong suit, 우크라이나가 참 잘하는 것인 것으로 있으면 좀 보인다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끝났는데 좀 4페이지짜리인데 1시간 9분에 끝났습니다. 1시간 제가 말을 좀 많이 했는데 왜?
기사를 보려면 기사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를 하려면 그 위치가 어딘지, 그래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 어딘지, 뭐 아데사가 어딘지 뭐 그런 거 다 알아야 되니까, 그죠? 이런 데 했다는데 그 다 찾아보고 좀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문법은 좀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첫 번째 영상은 뭐 수요일에 좀 제가 바빠서 좀 늦었지만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l, I hope you've enjoyed this video. If you enjoyed it, make sure you like and subscribe, and don't forget to hit that notification bell as well.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goodbye.